자,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건데요. 이게 처음부터 막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거다 하고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엄청난 혼돈, 그리고 권력을 향한 야망 같은 것들이 뒤섞인 아주 급진적인 실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안정을 위해서라면 자유를 좀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당시 고대 아테네가 던져야 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귀족들은 맨날 싸우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리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테네 사람들이 해결해야만 했던 문제가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참주라는 존재의 등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독재자, 폭군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요. 근데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꼭 그렇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강력한 참주가 나타나서 이 지긋지긋한 사회 갈등을 끝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아주 영리한 방법을 써요. 바로 대중의 편을 드는 거죠. 귀족들 힘은 빼앗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막 이것저것 지원해주고 한마디로 포퓰리스트였던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던 그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힘을 키워서 결국 자기 같은 참주를 몰아낼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준 셈이 된 거죠.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요? 하지만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순 없겠죠. 잠주의 시대도 결국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라는 한 남자가 등장해서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아테네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변화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의 정치 시스템을 거의 포맷하고 새로 설치하는 수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 클레이스테네스는 정말 순수한 이상주의자였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게 또 역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어쩌면 그는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결국 권력을 잡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아차린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한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사회 재설계예요. 크게 세 가지를 뜯어 굳혔는데요. 첫째, 혈연으로 뭉쳐있던 부족들을 그냥 사는 지역 기준으로 싹 막 바꿔버렸어요. 이걸로 오래된 귀족 가문들의 힘을 확 빼버린 거죠. 둘째, 추첨으로 500명을 뽑아서 행정 업무를 맡겼습니다. 운만 좋으면 평범한 시민도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사로운 독재자를 막기 위한 비장의 카르, 도편 추방제를 만들었죠. 이 모든 것의 방향은 딱 하나였습니다. 권력을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 손에 쥐어주는 것. 좋아요. 그럼 이 새로운 시스템, 아테네식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테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세 개의 큰 기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 세 기둥 모두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첫 번째 기둥은 에클레시아, 우리말로 하면 민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스파르타랑 전장할까요, 말까요? 세금법 바꿀까요? 이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시민들이 직접 손들고 투표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두 번째는 불회, 바로 500인 평회입니다. 이 기관의 역할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민회에서 뭘 논의할지 그 안건을 미리 정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은 감정에 휩쓸리기 쉽잖아요. 말 잘하는 선동가 한 명이 나타나서 막 이상한 소리에도 와 하고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불례가 그런 위험을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 이성적인 필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팬덤 정치,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이미 2500년 전에 간파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디카스테리아, 민중재판소예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데 재판을 소수의 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추첨으로 수백 명의 시민 배심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유죄, 무죄를 결정했어요. 사법 권력마저도 시민들이 나눠 가졌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아고라라는 곳입니다. 아테네의 심장과도 같은 중앙 광장이었죠. 여기엔 그냥 시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팔지만 동시에 모여서 나라 걱정도 하고 정치인들 연설도 듣고 서로 막 토론하면서 민주주의를 살아 숨쉬게 만든 공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멋져 보이는 시스템에도
아주 강력하고 또 아주 위험한 기능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 같은 제도였죠. 그게 바로 도편추방제입니다.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서 투표하는 건데요. 원래 취지는 좋았어요.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위험 인물을 미리 10년 동안 추방시켜버리자, 이런 안전장치였죠.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게 금방 변질돼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정치 라이벌을 제거하거나 자기랑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찍어내는 정치적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중의 힘, 민중의 직접적인 투표가 어떻게 한순간에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정말 어둡고 무서운 얼굴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대 아테네의 위대한 실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건 대체 뭘까요? 물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절대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성이랑 노예의 외국인은 아예 참여도 못했으니까 사실상 소수 남성들만의 리그였죠.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긴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큼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이야기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 생각 하나만큼은 정말 위대한 유산이죠. 결국 아테네 사람들은 시민의 힘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그 힘이 폭주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하며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힘, 과연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인 셈이죠.